깊은 밤 2시. 정순자 할머니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73세의 할머니는 안방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 김미경은 조용히 거실을 지나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48세의 그녀는 1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도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공간을 함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우연히 들은 할머니와 옆집 박 아줌마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순자 씨, 요즘 미경이가 많이 바빠 보이더라. 부동산 사무소도 자주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네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서. 그 순간 미경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신 걸까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할머니의 침실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경의 시선이 머문 곳은 침대 옆 오래된 원목 서랍장이었어요. 그 서랍장에는 할머니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도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경은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서랍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거든요. 10년 전 미경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미경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당시 63세이던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셨지만 홀로 지내시기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미경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녀에게 할머니는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경아, 고마워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미경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들을 정성껏 무쳐드렸죠. 할머니도 미경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우리 미경이는 진짜 착해. 이런 며느리 둔 내가 복이 많지.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경을 칭찬했어요. 미경 씨 정말 효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미경이 덕분에 순자 씨가 정말 좋아 보여요. 그 칭찬들이 미경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보람이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2년 전 남편 민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부터였을까요? 미경아, 우리 어떻게 하지? 이자 만월 200만 원이야. 남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을 때 미경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향했어요. 할머니 명의의 이 집, 그리고 할머니의 예금 통장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요즘 상태가. 민수는 어머니의 치매를 걱정하며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 민수가 힘들어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힘들구나. 얼마나 필요하니? 그 할머니는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하지만 그것도 이자를 메우기에는 부족했어요. 그 다음 달 미경은 다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번에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죠. 미경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가 걱정이거든.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경은 점점 더 자주 할머니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미경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답답함으로 변해갔죠.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제 이야기한 것도 기억 못 하시고. 미경은 할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 하셨죠. 미경아,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할머니가 다른 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경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미경아, 오늘 오후에 어디 갔다 왔니? 이 시간 정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미경은 점점 더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부동산 사무소를 다녀온 것이었거든요. 남편 몰래, 그리고 할머니 몰래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니, 할머니 댁을 팔게 되면 이사갈 집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박 아줌마와의 대화를 들은 후로는 불안해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모든 걸 모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신 걸까요? 미경은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들, 할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어린 민수의 사진들까지. 하지만 미경이 찾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할머니의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잔고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분명히 할머니께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통장 잔고는 여전히 상당했어요. 심지어 미경이 모르던 통장도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농협 통장, 국민은행 통장, 그리고 우체국 예금 통장까지. 각 통장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미경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신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깜빡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어요. 서랍 맨 아래쪽에서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자주 보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할머니 집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어요. 미경은 서류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미경이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미경이 남편 몰래 알아보고 있던 그 아파트 주소였어요. 이게 어떻게? 미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소유자 이름란에는 정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자는 한 달 전이었어요. 미경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알아보던 그 아파트를 이미 사두셨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분명히 치매로 인해 복잡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미경은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전원주택 한 채까지. 미경이 전혀 모르고 있던 재산들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미경은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랍 구석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망설였어요. 일기를 보는 것은 너무 사생활 침해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경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글씨체가 너무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미경이가 오늘도 부동산 사무소에 갔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집을 알아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청담동 그 아파트 말이다. 나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먼저 사두었다. 미경이가 알면 깜짝 놀랄 것 같다. 미경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그 집을 먼저 사두셨다고요? 미경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을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2024년 3월 20일. 미경이가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라고 한다. 민수 빚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안다. 그 돈의 반은 미경이가 따로 모으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착한 생각이다. 하지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2024년 4월 2일. 오늘 미경이가 치매병원 예약을 잡았다고 했다. 나보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한다.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가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통찰력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정말로 미경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신의 행동들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경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5월 15일. 내일이면 미경이가 내 방에 들어올 것 같다. 오늘 박 아줌마와 이야기할 때 일부러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미경이가 부동산 사무소를 자주 다닌다고. 그 아이는 분명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밤에 내 방에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다. 민수의 빚 때문에 그리고 나를 모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를 속이려 하지 말고. 만약 미경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이제 서랍 맨 아래쪽을 확인해 보렴.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이 일기를 읽을 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 뭔가 더 있다고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맨 아래쪽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미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경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청담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원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정순자에서 김미경으로. 미경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져본다는 뜻이겠지? 놀라지 마라. 나는 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잘 모셨다. 10년 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따로 살려고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내 말벗이 되어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민수의 빚 때문에 그리고 나를 돌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그럴 때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구나. 나는 내가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청담동 그 아파트 말이다. 좋은 선택이다.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다. 우진이가 대학 다니기에도 좋은 위치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샀다. 그리고 오늘 내 명의로 바꿨다. 이제 그 집은 내 것이다. 미안하다. 먼저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이 집도 내 것이다. 내가 죽으면 민수가 상속받게 되어 있지만 민수에게는 이미 이야기했다. 이 집도 내 명의로 바꾸라고. 미경아, 나는 내가 나를 속였다고 해서 화내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는 솔직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든 나와 상의하렴.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건 노화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민수 빚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모두 정리했다. 이자도 다 갚았고 원금도 남은 게 없다.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을 봤을 텐데 그 용도였다. 미경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청담동 집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나와 함께 살아도 된다.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괜찮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앞으로는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무능한 할머니로 보지 말아라. 나는 아직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가족 말이다. 사랑하는 미경아,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미경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자신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편지 다 읽었니? 미경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처음부터였다. 내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거든.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서 미경 옆에 앉으셨어요. 놀랐지?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해서.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이라니.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이기적인 일이니? 할머니는 미경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경아, 너는 10년 동안 정말 잘해줬다.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고 아픈 날에는 밤새 간병해줬고. 그런 내가 앞날을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속였어요. 거짓말도 했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거짓말은 했다. 하지만 나를 해치려고 한 거짓말이었니? 아니었잖니. 그냥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도 있다. 내가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미경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어머니, 정말 치매 아니세요? 아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은 나이 때문이고 복잡한 계산이 어려워진 것도 그냥 노화 현상이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만 너희들이 워낙 치매를 걱정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척하게 된 것 같다. 그 후로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니까 오해도 없어지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미경은 할머니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 우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게 되었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청담동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라. 우진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배려에 감사했고 정말로 그 집에서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할머니는 미경에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우리 잘했지? 그때 솔직해지기로 한 거. 네, 어머니.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방에 들어올 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상하셨어요? 미경아, 나는 내 어머니 역할을 10년이나 했다. 내가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안다. 게다가 그날 내 표정을 보니까 아, 오늘 밤에는 내 방에 올 것 같다 싶더라.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였지. 언젠가는 우리가 솔직해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미경은 할머니의 지혜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자신은 그저 눈앞의 문제들만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훨씬 긴 안목으로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만 한 가지 약속하자.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서로한테 숨기지 말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걱정되는 일도 다 이야기하자. 그래야 진짜 가족이지.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바뀐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경과 할머니는 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길 잘했어요. 그래. 그때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였지. 만약 그때 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오해하면서 살았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무서워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는데 저는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지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솔직해지기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섰잖니.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밤에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한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숨길 것도 미안할 것도 없는 진짜 모녀가 된 채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에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한 대화를 나누면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